시댁에도 장례식 첫날 시어머님께 신랑이 연락드렸는데 이틀째 날 나 요즘 바빠 4시쯤 퇴근하니 집에 가서 쉬어야겠구나 하셨더라고요. 정말 몸이 아프시다거나 못 오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는 못 산다 싶었죠.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조짐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 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배 때문에 움직이기 불편하니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감사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직장을 다녔고 살림살이는 시어머니께서 맡아서 해주신다고 해서 출산 전에 시댁에 들어갔어요. 임신 기간 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시어머니랑 크게 부딪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 휴가 동안 한 달 정도 사이에 시어머니가 이미 조금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신랑뿐 아니라 시어머님 허락도 받아야 했어요. 소소하게 라면 하나를 먹어도 눈치를 엄청 줬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어디서 씻어야 하는지부터 하나하나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알아서 씻을게요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서 씻어라, 저기서 뭐 해라 등등 작은 것까지도요. 시어머님이 안방을 쓰라고 하셔서 제가 안방을 쓰고 있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 그냥 안방 화장실을 썼거든요. 제가 움직이는 동선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안방 화장실에는 비데가 없고 안방 화장실을 쓰면 냄새나니까 쓰지 말라는 등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잔소리 끝판왕이었어요. 산후조리는 조리원에서 하기로 했죠.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 친정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도우미를 부를 형편이 아니었고요. 시댁으로 들어가니 이래라 저래라 애기는 이렇게 봐야 하는데 저렇게 봐야 하는 등 또 엄청난 잔소리를 했어요. 조리원 안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는데 시댁을 와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집에 있는 얘가 아무것도 안 했냐며 애나 보는데 뭐가 그리 힘들다고 가만히 있냐면서요. 그것도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짜증 부리는 듯 말하면서 달달 볶았죠. 그냥 시어머님이 안 그러면 참을 수 있었는데 시아버지도 덩달아 애가 울면 짜증을 내면서 한 번도 안아주지 않더군요. 이럴 거면 시댁에서 도와줄게라는 말을 하지 말던지요. 이렇게 있다간 저도 죽을 것 같고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정말 편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는 시엄마가 어딨냐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한동안 6시 출근을 했어요. 파견 근무인데 점심을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새벽에는 아이가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깰 때가 많았어요. 도시락을 싸다가 아이가 깨서 남편에게 이거 쌀 동안만 잠시만 보고 있으라고 했죠. 안고 해보려고 했는데 허리가 통증으로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도 출근 준비로 바쁘니 저보고 애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점심 도시락 싸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어떻게 도시락 싸면서 애를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애 없고 도시락 싸면 되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어요. 순간 저도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웠죠. 남편은 출근을 해야 해서 가고 저는 아이 재우고 아기 깰까봐 혼자 대문 밖에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딱 마주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달래주는 척하더니 이내 하는 소리가 도시락 싸면서 김치랑 국은 쌌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시락에 김치랑 국을 쌌는지 무엇을 담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멍했어요. 잠을 좀 자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큰 방에서 아이와 같이 있었고요.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들어보니 제가 자기 아들 도시락도 제대로 안 싸준다고 울면서 친구 아줌마와 제 뒷담화를 하는 소리였어요. 모델 며느리 만나서 자기 아들 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울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울어야 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 아닌가요? 그날 너무 혈압이 올라서 일단 쉬고 싶으니 친정으로 가고도 싶었는데 엄마가 아픈데 이런 제 상태를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서러웠어요. 임신했을 때 보세옷 한 벌 사려고 골랐더니 2만 원 나온 거, 그것도 비싼 거 골랐다며 그 자리에서 배부른 며느리를 옆에 두고 깎아달라고 신랑이 하신 시어머니였어요. 임산부 옷은 비싸니 얼마 못 입으니까 애 낳고 남편이랑 같이 좋은 옷 사주신다고 하셨죠. 애 낳고는 옷을 사러 간 건 아니었고 선물할 곳이 있어서 남편 시어머니와 같이 쇼핑을 나왔는데 결국 남편 시어머님 것만 사서 집에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늘 남편한테 하는 말이 늙은 네 엄마 시키지 말고 아내한테 잘하라고. 남편은 정말 자기 엄마가 최고의 시어머니인 줄 알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이가 밥도 잘 못 먹고 많이 자라서 저도 아이도 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 좀 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무슨 초능력이 있는지 축지법을 쓴 건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고 저희 집으로 오셨는지 시어머니는 오셨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는 것들은 본래 못된 것들이라며 설거지하는 너를 보니 짠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싶어 저녁에 처음으로 남편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용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있었어요. 거의 자식들을 조종하는 조종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맨날 지겹도록 하시는 말씀 중에 시아버지가 은행에서 돈 필요해서 은행을 가면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본인은 집 이사 갈 때도 대출 안 끼고 현금으로 이사한다고, 진짜 돈 많다고 온갖 자랑은 다 하시더니 제가 출산하고 조리하는 동안 1원도 안 도와주셨어요. 아니, 며느리는 신경 안 쓰더라도 보통 손주 옷이라도 예쁜 거 사서 입히라며 단돈 10,000원이라도 손에 쥐어주지 않나요? 지금까지 돈은 친정에서 다 주셨죠. 그러면서 VIP니 뭐니 말 같지도 않게 자식들 앞에서 돈 자랑합니까? 토요일마다 시댁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저희를 불렀어요. 솔직히 핑계가 많아서 이제 생각도 안 나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내 토요일에 밥 먹으러 갔어요. 임신하고도요. 가끔은 시어머니 교회에 다니는 게 고마웠을 정도예요. 친정은 두세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였어요. 어느 토요일 역시나 오라기에 제가 주말에 저희 집과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약속은 없었고요. 좀 쉬고 싶었어요. 남편과 저에게 여러 번 돌아가며 전화를 하더군요. 진짜 주말에 우리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보는 거죠. 이미 말을 맞춘 상태여서 그렇게 넘어갔지만요. 더 놀라웠던 건 그 전화를 시아버지가 한 거였어요. 그런 행동을 보고 많이 실망했죠. 시댁하고 주말에 밥 먹고 시간 보내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하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말씀드려야 해요. 어느 주말 저녁 제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시댁에 갔다가 미리 점심 먹고 일찍 가보려고 하는 찰나에 저녁은 뭐 먹을까? 시어머니께서 물으시며 밖에서 먹기는 좀 그렇지 않니? 하시길래 제가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하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좀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건 단 한 번도 식사할 때 미리 약속도 안 잡고 대뜸 전화가 와서 밥 먹자고 해서 안 된다면 정색하고 눈치 주시면서 제가 간다니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친구 보러 가는데 시댁에 말해야 되나요? 물론 주말에 중간중간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될 시간에 토요일마다 집에 오는 게 쉽지가 않다. 우리도 해야 할 일도 있고 쉬고 싶은 날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렸죠.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런 바람과는 상관없이 계속 부르고 찾았어요. 그 집 착한 아들은 그저 괜찮아요. 네 합니다. 저만 나쁜 놈이죠. 뭐 보통 시집살이 하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좀 희한하죠. 다 같이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라고나 할까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뭔 개떡 같은 소린지. 그러다가 결국 친정엄마 장례식에서 터지고 말았네요. 엄마 장례식을 그래도 성심성의껏 치르고 싶었고 아기는 아직 어려 하루 정도 전에 식장에 데리고 있다가 시댁에 잠시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이 있다고 거절하셨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장례식에 안 오셨어요. 그 이유가 오전이랑 오후에 교회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안 오셨네요. 시어머님은 평소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자신들 제사나 생신 때는 일요일이 끼어 있으면 무조건 그 주일에 교회를 빠지던 사람인데 매년마다 있는 자기들 생일 때는 잘만 빠지던 교회를 평생에 많아도 2번뿐인 장례식에 오전 오후 전부를 다 참석할 거라고 하셨더라고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시댁은 유교사상 숭배하는 집안이고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님이 교회 다니는 걸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압권인 건 신랑이 제 눈치를 보면서 시아버지께 어머니는 교회 간다고 같이 안 오셨어요? 그럼 다녀와서 2분이 같이 오시지. 늦으니 일부러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아니, 그건 아니고 교회 갔다가 개밥 줘야 돼서 그래. 개 굶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네 엄마 보고 개밥 주라고 그러고 나 혼자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친정 아빠도 계시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시집을 잘못 갔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아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어서 많이 참았어요. 그 당시도 기분이 진짜 더러웠죠.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할수록 평생 기억날 만큼 기분이 나쁩니다. 개밥이라니. 사돈이 상을 당했는데 개와 개밥이 더 중요한가요? 시댁 식구들도 사이가 안 좋아서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다들 일이 있는 모양인데 핑계인지 진짜인지는 알 길이 없죠. 지들이 사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사돈 장례식에 신경도 안 쓰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신랑 쪽에 형식적인 자리는 한 모양인데 시댁에서 이러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장례식장 오셔서 저희 친정아버지께 그 어떤 위로도 한마디 안 하셨고요. 그저 친정아버지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 얼른 잊으시고 자기 소중한 것을 찾으면서 용기 내시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신랑한테 진짜 기분 나쁘단 말하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로는 개밥 때문이라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혼자 오신 건지 무슨 교회가 저녁 8시면 끝나냐 물었더니 어머니 교회 마치고 집에 오시면 4시쯤이랍니다. 그걸 그 상황에 아무 생각 없이 4시라고 얘기하는 그 모질이 신랑이나 개밥 때문에 사리 분별 못하는 시아버지나 어머니는 자기한테 전화와서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비친다는 둥 신랑이 자꾸 시댁 두둔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정말 오실 마음이 있었다면 교회를 오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2분이 같이 오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시아버지도 5시쯤 오셨는데 그렇다고 장례식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리는 1시간 조금 넘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신랑은 이걸 섭섭해할 수는 있어도 잘못된 건 아니다.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 다 아는데 이 집 식구들은 개차반이었죠. 시어머니는 자기 친정일은 엄청 챙기시는데 자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교회 가야 된다고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칠까요? 그때도 신랑의 말하는 입장 차이가 있을까요? 엄마 보내고 친정 아빠를 보러 갔더니 엄마는 참 기운이 없으셨어요. 우리 시댁이 어쩌니 저쩌니 말씀하실 기운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 아빠를 보니 결혼해서 시댁에 붙어 살면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제가 아빠 옆에 붙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도 손주를 너무 예뻐해서 다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주일 정도만 아들을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도 찬성하셨고요. 제가 간간히 들리면 되고 아들도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지난 마당에 시댁에 들어가니 시부모도 보기 싫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다가 당일날 남편에게 나 개밥 주러 가야 해. 그래서 오늘 생신은 참석 못하게 됐어. 당신만 다녀와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길래 응, 이번 주부터 유기견 봉사 나가기로 했어. 많은 사람과의 약속이라 나가봐야 해. 당신 혼자 다녀와 라고 하니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봉사는 무슨 봉사냐고요? 왜?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개밥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던데 나도 개밥 좀 잘 챙기면서 살려고. 실랑이를 하다 결국 남편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조금 있다 남편이 도착했는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냥 전화를 끊고 아빠도 보고 아들도 볼 겸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아빠와 노래도 듣고 예쁜 우리 아들이랑 놀다가 왔죠. 저녁에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와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두 분 다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아버지 생신날 봉사를 하러 가? 그깟 봉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저는 그냥 뚜껑이 열려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다 대고 부모라고 합니까? 하기사 그런 거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아무리 못해도 장례식에 고개를 들이밀었겠죠. 저기 봉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개밥 주고 왔어요. 개밥 주는 일은 사돈 장례식도 못 올 만큼 중요한 일 아닌가요? 뭐 아버님 생신이야 매년 오는 거고 개밥은 지금 꼭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부모 욕하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은 얼마나 잘 살까요? 똥인지 된장인지 살이 분별 못하고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걸 보니 부모님이 똑 닮았네요. 사실 오셔서 오늘 저한테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냐고 물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엄마 돌아가신 며느리한테 남보다 못해요. 몇 년 동안 참았고 이해도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 더 기대한 제가 바보였죠.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정말 우리 아들 봐서라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개처방 같은 사람들한테 개처방 취급받고 더는 못 살겠다. 협의 이혼 안 되면 소송 가야지. 그건 니네 엄마랑 상의하지 말고 나랑 상의하자. 이혼 서류 준비나 해. 시어머니가 너 미쳤냐고 하시길래 정말 미친 척하고 시어머니는 내쫓아버렸어요. 지금은 합의 이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수정하려면 알아보니 돈이 많이 들었겠지요. 아니면 그렇게 합의를 해줄 수 있는데 친정에서 준 돈 돌려받게 될 거고요. 제가 가져왔던 거, 우리가 사는 집, 아이 양육비 모두 다 받을 겁니다. 글을 쓰고 나니 분노도 위험도 뭔가 정리가 됩니다. 지금 친정에 아빠와 같이 있습니다.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긴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아빠한테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장례식에서 보시고 눈치채셨겠지만 아빠도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묵묵히 응원해 주십니다. 이혼 후 한 달 같이 사는데 아빠 불편해하실까봐 가까운 곳에 따로 살려고 했죠. 근데 손주 매일 곁에서 보고 싶다 하셔서 한동안은 같이 살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아빠가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 괜찮다 하시면 계속 같이 살려고요. 저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출근합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놔야 하니까요. 힘든 일도 많을 테지만 씩씩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많이 응원해주세요.